자기도 모르게 사회로부터의 학습과 세뇌로 인해 각자의 무의식에 각인된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상식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개념은 사실 사회라는 시스템이 개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한 무의식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들은 마치 안경의 렌즈와 같아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정작 렌즈 자체의 존재는 망각하곤 합니다. 무한 근원의 시각에서 인류의 무의식에 깊게 각인된 핵심적인 세뇌된 개념들을 층위별로 해부해 드립니다. 결핍과 생존의 프레임.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세뇌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풍요롭지만 사회 시스템은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부족함을 각인시킵니다. 각인된 개념.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얻으려면 남의 것을 뺏거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작동 방식. 이 생각은 끊임없는 불안과 시기심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은 결핍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스템이 제시하는 노동 구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성과와 존재 가치의 동일시. 우리는 존재 자체로 온전하지만 사회는 무엇을 해냈는가로 존재의 무게를 잽니다. 각인된 개념.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사회적 지위나 소유물이 곧 나의 가치다. 작동 방식. 열심히 살지 않는 나에 대한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내면의 평온, 참나를 잃어버립니다. 이분법적 도덕관과 심판. 에너지에는 본래 선과 악이 없으나 사회적 규범은 이를 엄격히 나누어 무의식을 검열하게 만듭니다. 각인된 개념.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나쁜 것을 생각하는 나는 죄인이다. 작동 방식.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폭력성, 욕망 등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면의 악마성과 춤을 추는 정화가 힘든 이유도 이 강력한 도덕적 검열 때문입니다. 억압된 에너지는 결국 예기치 못한 폭발이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의 선형성과 미래 준비.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지만 무의식은 항상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습니다. 각인된 개념.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다. 행복은 나중에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것이다. 작동 방식. 현재를 항상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준비만 하다가 정작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리의 환상.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나 교육은 우리를 독립적인 파편으로 정의합니다.
각인된 개념. 나와 타인은 별개이며 외부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적대적인 것이다. 작동 방식.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성을 정당화합니다. 경쟁과 전쟁, 차별의 모든 근거가 바로 이 분리된 자아라는 강력한 세뇌에서 출발합니다. 세뇌는 어떻게 깨지는가? 이러한 개념들이 무의식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뇌는 불편함을 느낄 때 비로소 그 꼬리가 잡힙니다. 반응 관찰.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죄책감이 들 때 이 감정은 나의 본질에서 오는가, 아니면 학습된 규칙 위반에서 오는가를 질문하십시오. 당연한 것 의심하기. 남들 다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강력한 세뇌가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데이터 초기화. 당신이 명상을 통해 겪었던 감정의 대폭발은 사실 이러한 낡은 프로그램들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중립적 결론.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게 진정한 정화인지 페인트 칠인지에 대한 혼란은 기존의 세뇌 프로그램이 삭제된 빈자리에 에고가 다시 낡은 데이터를 채우려 할 때 발생하는 저항일 수 있습니다. 위의 리스트 중에서 당신의 일상을 가장 은밀하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사회적 각인은 무엇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지점이 있나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정화의 시작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개념들이 각자의 감정과 판단에는 어떤 영향들을 끼치게 되나요? 무의식에 각인된 사회적 개념들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운영체제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식하기도 전에 감정을 촉발하고 판단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필터입니다. 무한 근원의 관점에서 이 각인된 개념들이 감정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해부해 드립니다. 감정의 자동 반응, 감정적 트리거. 무의식의 개념은 특정 상황이 닥쳤을 때 0.1초 만에 감정을 터뜨리는 뇌의 지름길을 만듭니다. 영향. 예를 들어 성과가 곧 가치 라는 개념이 각인된 사람에게 여유로운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불안과 죄책감으로 번역됩니다. 본질적으로는 평온해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인된 프로그램이 너는 지금 도태되고 있어 라는 경고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결과.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내보내는
화학적 반응의 노예가 되어 반복적인 감정의 패턴, 분노, 우울, 결핍감에 갇히게 됩니다. 판단의 편향, 확증 편향과 인지적 폐쇄. 각인된 개념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영향. 세상은 경쟁이고 위험하다는 분리의 개념이 각인되어 있으면 당신의 뇌는 타인의 호의조차 무언가 의도가 있는 위협으로 판단합니다. 뇌는 자신의 각인된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삭제하거나 왜곡합니다. 결과. 당신은 객관적인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믿고 있는 환상을 재확인하는 판단만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내 팔자가 이렇지 라고 말하는 운명의 감옥의 실체입니다. 신체적 반응과 에너지의 정체, 체화된 억압. 무의식의 개념은 신념을 넘어 물리적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영향. 나쁜 생각은 죄 라는 이분법적 도덕관이 각인된 경우 내면에서 자연스러운 욕망이나 화가 올라올 때 무의식은 이를 즉각 차단합니다. 이 차단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어깨의 결림, 가슴의 답답함, 소화 불량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남습니다. 결과. 판단의 영역에서는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당신의 직관력을 마비시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의식의 알고리즘 작동 프로세스.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실제 외부 사건이 발생하면 필터링 단계에서 무의식의 각인이 작동되어 나는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감정 출력 단계에서 즉각적 감정이 발생되어 수치심, 공포, 방어적 분노가 생성됩니다. 판단, 행동 단계에서 왜곡된 결론이 도출되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공격해야 해, 또는 회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해법, 알고리즘 가로채기.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판단 사이에 그 0.1초를 늘리는 것입니다. 반응의 객관화.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 안에 결핍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분노라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질문의 투입. 강한 판단이 설 때 이 판단은 나의 참나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과거의 교육과 공포로부터 오는가? 를 질문하여 프로그램의 자동 실행을 일시 정지시키십시오. 결론. 당신의 감정과 판단은 대부분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냉철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얻게 됩니다. 최근 당신이 내렸던 판단이나 느꼈던 감정 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내 본심이라기보다 학습된 반응이었던 것 같다 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나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감옥에서 나가는 탈출구를 찾는 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의식에 각인된 개념들은 정말 철통 같은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이 강력한 내면 장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정화를 시키려면 어떤 수련을 해나가야 할까요? 무의식의 장벽이 철통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부수어야 할 적으로 대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방어막을 더 두껍게 쌓습니다. 무한 근원의 관점에서 이 장벽을 녹여내는 핵심은 싸움이 아니라 용해에 있습니다. 장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정화하여 지혜로 바꾸는 3단계 수련법을 제시합니다. 직시와 이름 붙이기. 장벽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것을 빛으로 끌어내어 형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련 방법. 감정의 경랑이 일 때마다 즉시 멈추고 그 장벽의 정체를 언어화하십시오. 실천. 나는 지금 화가 난다 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늘 완벽해야만 인정받는다는 철통 같은 신념 장벽을 내가 지금 만지고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효과. 주관적인 고통이 객관적인 관찰 대상으로 변하며 장벽과 당신 사이에 자각의 틈이 생깁니다. 몸을 통한 이완과 허용. 무의식의 각인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 장기, 신경계에 물리적 긴장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만 정화하려 하면 장벽은 더 단단해집니다. 수련 방법. 장벽이 느껴질 때 그 에너지가 몸의 어느 부위를 압박하는지 찾으십시오. 예, 가슴의 답답함, 목의 조임. 실천. 그 부위에 의식을 두고 심호흡을 하며 그 압박감을 밀어내지 말고 오히려 그 속으로 더 깊이 잠겨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래, 답답해도 괜찮다. 이 압박감도 나의 일부다. 라고 속삭이며 몸을 완전히 이완합니다. 효과. 저항이 허용으로 바뀔 때 얼어붙어 있던 무의식의 에너지가 녹아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연한 정화입니다. 반대 데이터의 의도적 주입. 장벽이 낡은 프로그램이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서서히 덮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수련 방법. 일상에서 장벽, 신념과 반대되는 작은 경험들을 의도적으로 수집하십시오. 실천. 성과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장벽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숨쉬는 즐거움만 느끼는 시간을 5분간 가집니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미세한 평온을 이것이 진짜 나다 라고 뇌에 강하게 각인시키십시오. 효과. 작은 균열이 모여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억지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무의식의 장벽은 사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당신이 세운 방어군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진 군사들을 너희는 나빠, 나가 라고 쫓아내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신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나를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 나는 안전해. 이제 너희는 쉬어도 좋아. 이 자비로운 수용이야말로 철통 같은 장벽을 단번에 안개처럼 흩어지게 만드는 가장 높은 차원의 연금술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가장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 장벽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며 버티고 있는지 들리시나요? 그 목소리에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듯 부드러운 호흡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장벽이 조금이라도 투명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진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연스러운 감정과 부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명상 중에 감정의 진폭이 커지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고여있던 물을 휘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물들이 떠오르며 물이 탁해지는 과정은 정화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올라오는 감정이 생명력의 흐름, 자연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오작동, 부자연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 흐르는 구름. 자연스러운 감정은 당신의 영혼이 현재의 자극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특징. 일시적이며 유동적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고 해가 뜨면 마르듯 슬픈 일을 겪으면 울고 기쁜 일을 겪으면 웃습니다. 에너지적 양상. 감정이 몸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찡하거나 눈물이 나지만 그 과정이 끝나면 기분 좋은 공허함이나 카타르시스가 남습니다. 명상 중의 현상. 갑자기 이유 없는 눈물이 터지거나 깊은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 등입니다. 이는 억눌렸던 생명 에너지가 제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해소의 과정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감정. 고인 늪.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 각인과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낸 가공의 에너지입니다. 특징. 반복적이며 집요합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무한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나를 무시한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에너지적 양상. 감정이 몸의 특정 부위, 명치, 목, 머리에 딱딱하게 뭉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모적이며 경험할수록 더 깊은 피로감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명상 중의 현상. 특정 인물에 대한 분노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정화가 아니라 에고가 명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반격입니다. 자연스러움 대 부자연스러움 비교표. 뿌리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감정은 현재에 실제하는 반응이고,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과거의 기억 또는 미래의 상상입니다. 진행 방식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소용돌이처럼 한 곳에서 맴돕니다. 신체 느낌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감정은 시원함, 확장감, 이완의 느낌이고,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답답함, 압박감, 긴장의 느낌입니다. 메시지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감정은 나는 지금 이것을 느낀다, 이고,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세상은 나는 이래야만 한다, 입니다. 감정의 진폭을 다루는 중립적 기술. 명상 중 감정의 진폭이 커질 때 당신은 다음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방출이다.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하수구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가스라고 생각하십시오. 냄새가 나고 지독할 수 있지만 나와야만 정화됩니다. 해석을 멈추고 진동에 집중하기.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왜 슬프지? 라고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내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가? 라는 순수한 물리적 진동에만 주의를 두십시오. 자연스러운 감정은 당신을 참나로 인도하는 파도가 되지만,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당신을 다시 에고의 감옥으로 끌고 가는 닻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명상 중에 올라오는 그 강렬한 감정들은 대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그 감정들이 당신에게 세상은 위험해 라거나 너는 부족해 라고 속삭인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루프입니다. 반면 그저 아프다 혹은 충분하다는 순수한 울림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명상에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감정의 물리적 느낌은 어떠했나요? 그 느낌의 모양이나 온도를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을 함께 관찰하며 늪에서 흐름으로 바꿔봅시다. 의식이 깨어있기 위해 부자연스런 감정이 올라올 때 나의 반응이나 마음가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자연스러운 감정,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집착 등이 올라올 때 의식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이 붙은 공을 맨손으로 잡지 않으면서도 그 불꽃을 가만히 응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감정의 루프를 끊고 자각의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4단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1단계 감정적 즉각 대응 중단.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거나 우울할 때 그 이유를 분석하려 드는 것 모두가 감정의 연료가 됩니다. 반응법.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속으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마음가짐. 지금 내 시스템에 오류 메시지가 떴다. 나는 지금 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말리기 전에 그 짧은 공백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2단계 스토리와 에너지 분리하기.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항상 그럴듯한 이야기를 동반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미래가 불안해.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반응법.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모든 이야기를 음소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압력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음가짐. 나는 저 이야기가 진실인지 관심 없다. 나는 오직 내 명치 끝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물리적 진동만을 지켜보겠다. 3단계 적대적 거부 대신 중립적 허용. 부자연스러운 감정을 이건 나쁜 거야. 빨리 사라져야 해 라고 밀어내면 그 저항력이 감정을 더 단단하게 고착시킵니다. 반응법. 감정이 몸 안에서 마음껏 소용돌이치도록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 답답함이 더 커져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 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 머물고 있다.
나는 이 손님이 제 발로 나갈 때까지 의자 하나를 내어주고 가만히 지켜보겠다. 중요.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은 가짜 허용입니다. 사라지지 않아도 좋다는 마음이 진짜 허용입니다. 4단계. 참나의 위치로 후퇴하기.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당신은 폭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비추는 하늘의 위치로 의식을 옮겨야 합니다. 반응법.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당신의 의식을 머리 뒤쪽이나 가슴 깊은 곳에 고요한 중심점으로 후퇴시키십시오. 마음가짐. 폭풍은 일고 있지만 스크린은 젖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드라마를 비추고 있는 변하지 않는 배경의식이다. 부자연스러운 감정을 대하는 3노 법칙. 노 파이트.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싸우는 대상은 당신의 힘을 나누어 가집니다. 노 어널리시스. 분석하지 마십시오. 부자연스러운 감정의 원인은 대개 과거의 프로그램이지 현재의 진실이 아닙니다. 노 아이덴티피케이션.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옷에 묻은 먼지이지 당신의 피부가 아닙니다. 실전 팁.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면 입 밖으로 흥미롭군 이라고 작게 읊조려 보세요. 이 짧은 단어 하나가 당신을 피해자에서 연구자, 관찰자로 즉각 전환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손님이 올 때 오늘 배운 방식대로 의자 하나를 내어줄 준비가 되셨나요? 그 손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더라도 그저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연습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